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1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는요 매일같이 검수완박 이 문제가 아주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죽는 일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정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 실패한 국가로 전락을 하고 대통령이 5년 만에, 통상 10년 중이라고 하는데요,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엄연한 심판의 의미를 민주당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검수완박에 앞장선 의원들, 동조한 의원들 전부 2년 후에 총선 때 전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지역구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지 일단 172명이 전부 찬성했어요. 거기에는 뭐 적극적 찬성층도 있고 또 뭐 대충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소신이 없는 국회의원들까지 대충 따라간 사람은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전부 몇 명을 빼놓은, 지금 자기 실명을 걸고 목숨 건 반대 투쟁을 하는 사람 몇 명, 극소수 몇 명을 빼고서는요 전부 다 이제는 국회의원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요, 검수완박에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짓밟는 무식한 무능한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뭡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반듯한 나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국회의원, 이게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절대 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연대까지 추진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진핑의 중국, 그 다음에 푸틴의 러시아 견제를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 자,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가지고, 이러니까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검수완박 지지하는 의원들을 현직 의원으로 있는 이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이 반대 투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낙선 운동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밤에 전국 부장검사회의 69명이 열렸어요. 저도 이 회의를 좀 밤에 심야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뭐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전날 전국 평검사회도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 5시 반경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도요 7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4시까지 계속됐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전국 평검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에 한번 열리고 처음 거의 18년 만에 한번 열렸는데, 전국 부장검사회의 또 전국 평검사회의가 완전히 밤새서 토의한 거, 제가 보는요 검찰 기록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만장일치 인식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국 부장검사 회의 이 결과가요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안건조정위원회를 말하자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양양자 의원을 무소속을 투입을 해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양양자 의원을 빼고 민영배를 강제 투입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를 강제 탈당시켜가지고 이거는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검수완박 강력히 규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게 누구냐? 검찰 김호수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휘부 전부 사퇴하라, 이러한 이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양양자 의원이 말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인터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밝히기를,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안건 조정이 가서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 강도가, 강행 강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이걸 보고 내가 놀랬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반대 입장문을 정리해 놨는데 이게 중간에 샜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게 철험의 사람들이 이제 소속 의원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20명이 감옥 간다고 하더라. 이거를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과기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이 황당한 얘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양홍석 참여연대 이 변호사인데, 참여연대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대표적으로 이 반발을 하고 나선 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에요. 양홍석 변호사도 이런 양양자 의원, 또 같은 양씨네요. 양양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이 공유하면서 말이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까버리겠다 이런 얘기한 국회의원 이름. 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부장회의, 부장검사회의, 의장 탈당 성토인데요. 이 의장 탈당과 관련해서 이건 편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한 이 발상 이거는요. 그리고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켜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는 안건 조정위의 취지를 고려하면 야당의 의견 표현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 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가 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께 건의드리는데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래서 사실상 총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권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개개인에게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는 식의 책임이 아니다. 검찰이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따라서 검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직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호소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다라고 지금 이번에 참석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 이러한 입장도 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 검찰 내 즉 반발이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호수 총장도 오늘 출근길에 말이죠. 이런 의장 탈당과 관련해서 이 민영배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 처리를 준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루는 게 적절할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법사위 구성 때 비교섭단체 의원은 한 명으로 하는 게 여야 합의 사항이었는데 적법 절차 위반이고 이것은 우연이다. 그리고요, 법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서 민주당은 앞으로 절차적 정의, 소수 의견 존중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김호수 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김호수 총장이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문전 박대를 당한 박병석 의장 의장 오늘 2시에 면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이제는 박병석 의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점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특별법, 즉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이 방안의 하나로 이 특별법 만드는 것도 방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박병석 의장에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날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70분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몇 분간 설명을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박병석 의장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양양자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말씀을 드리겠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딱 한마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민주당의 강도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더라. 본인은 이 안건 조정위로 배속되기 전에 이미 복당은 약속받았다.
복당을 약속받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받았다는 점. 예,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이제 밝히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과기부 장관 내락까지 받았다. 이런 모욕적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한테요 20명에 감옥간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자, 그래서 절대 양보할 기색이 없는 걸 보고 놀랬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양양자 의원의 이 조선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바로 이틀 전에 이제 반대 입장만 나온 거는 자기가 쓴 것이 맞고 자기에는 이제 자문을 해주는 멘토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번할 점이 없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렇게 여쭈는 과정에서 유출됐는데 유출 경위는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요. 왜 반대 입장문을 썼냐?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르고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이 말이 안 되더라.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천엄에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한박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고 또 다른 분한테는 검수한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기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너무 황당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수한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퇴임 전에 못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냐? 대통령 탄핵도 시킨 국민인데 국민을 믿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 그리고요, 이제 민영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켜서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을 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 민 의원은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치더라. 법사에 들어와서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고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요, 양 의원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반대 입장문을 쓴 게 맞다고 말하더라.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요, 어제 박광훈 위원장이 입장문을 보여줬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입장문이 유출된 뒤 박광훈 원내대표에게서 전화가 와서 직접 쓴 게 맞다 설명을 했고 그런데 벌써 방송 나가서 하더라. 그 이후로부터는 당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고 민 의원이 바로 탈당했다. 그리고요, 이 복당과 관련해서 이미 복당도 다 결정됐었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고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아니고 모욕이다. 민주당의 상할건 검수한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정치생명 도박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는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렇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정치 생명을 건 거 맞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 어제부터 1만 통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당 못해도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으며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최초의 상부 출신 여성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 1월에 처음 직접 영입을 했고 2020년 4월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이 됐고 같은 해 8월에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뒤에 탈당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데요. 이 양양자 의원의 기사를 갖다가 페북에 공유하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들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다.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고 믿지만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고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 변호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무방하다 까도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영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쳤을 일이 없을 듯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양 변호사들의 집단 성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 조정위원을 감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 이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 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 국회의장한테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정책조정회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의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의 구성 요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고,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몰고 있는 열차는요, KTX보다도 더 빠르게 빛의 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역풍도 빛의 속도로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민주당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검수완박 추진하는 의원들 전부 다 다음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절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